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목요일 디일렉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하실 게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네. PC 게임 배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이나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퍼플이라고 하죠? 네, 저도 요즘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퍼플. 네. 퍼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퍼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NC소프트가 2019년에 시작했는데 네. 모바일 게임을 PC에서도 PC 게임을 모바일에서도 네. 이거를 이제 동시에 플레이하는 걸 크로스 플레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모바일은 구글 애플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뭐 큰 문제가 없는데 PC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하라고.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에 가까웠거든요. 서비스. 뭐 보면은 서비스 플랫폼 같은 거죠? 서비스 플랫폼은 아닌데 예. 성격이 이제 거기에 조금 맞춰져 있다는 얘기고 이제 PC 게임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리니지 M이나 이런 걸 그렇죠. 사실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PC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지원한다는 개념. 지원한다는. 네. 그 개념에서 이제 탈피해서 본격적으로 PC 게임 배급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거. 예.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콘솔 게임과 PC 게임의 여러 가지 크로스 게임은 훨씬 2019년에 퍼플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전부터 많이 존재해 왔던 개념 아닙니까? 그게 개념은 있는데 네. 유저가 이제 사용하기 편한 거는 이제 스팀이 제일 대표적인 그렇죠. 예고. 스팀이 제일 편하긴 네. 하죠. 그건 이제 PC 게임에 이제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PC 게임 배급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네. 스팀처럼 이제 나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스팀처럼 나가보겠다. 네. 스팀은 여러 가지 워낙 많은 게임들이 있으니까 네. 요 퍼플은 NC소프트 게임밖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NC소프트 자사의 게임만 네. 있었는데 네. 이제 10일부터 네. 발표를 하는 건 이제 소니. 소니.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니. 네. 일본의 소니. 그 소니. 예, 네. 정확하게는 뭐 소니 인터랙티브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게임 이제 4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매주 하나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예, 올라온다. 네. 그렇게 지금 된 사연입니다. 2019년에 퍼플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처음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바뀐 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 차원이라고 서비스 말씀드린 차원이다. 게 이게 뭐 주력 사업이거나 네. 이걸 이제 확장을 하거나 좀 집중을 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 PC 게임도 편하게 하세요라는 개념을 갖고 개념에 왔거든요. PC에서도. 에서도 네. 2019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외부 게임을 처음이죠 소니 네, 게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5년 만에 네. 받아들이게 됐는데 네. 회사 내에서 NC소프트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스팀에 대한 스팀이 있나요? 퍼플에 대한 스팀이 워낙 유명해서 네. 퍼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어떤가요? 사실 이 스팀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네. 예, 거의 뭐 한 20년. 뭐 오래됐죠. 예. 네. 근데 스팀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스팀의 사업 모델이나 성공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비관적으로 좀 보시는. 비관적이 아니라 예. 이미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플랫폼이라서 그런다. 플랫폼이라서. 예. 스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 밸브가 만들었고 네. 밸브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밸브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로 커다란 성공을 거뒀는데 뭐 유명하죠. 예. 네. 카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네. 멀티플레이 온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막 흔한 세상도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뭐 게임은 뭐 당연히 콘솔 게임을 콘솔 했건 PC PC는 주로 FPS나 전략 RPG 위주로만 해왔던 네. 거고요. 뭐 스타크래프트 그쵸. 잘 아시겠죠. 네. 예. 그걸 이제 그 원래 하프라이프인데 어쨌든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다 보니까
게임을 업데이트 패치를 할 관리의 그 필요성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잘 되고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네. 스팀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스팀으로 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예. 완전 맨바닥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뭐 초기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또 볼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확 전환이 되면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좀 그렇죠. 트렌드였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랬죠. 한 대략 한 2014년 15년쯤에 네. 그때 이제 PC 게임을 배급할 그 배급사들이 네. 모바일 게임으로 무게 이동 확 옮겨버리니까 20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그러면은 PC 게임 만들던 회사들은 네. 유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컴투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원래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피처폰에 들어가는 기본 번들 게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피처폰에 넣어야 되니까 이 폰 제조사만 잘 잡으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게 전혀 되버렸죠.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네. 어디든 팔 수 있고 네. 어디든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 돌아와서 퍼플은 잘 된다는 수 있는 만한 좀 요소가 좀 있나요? 그래서 스팀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 성공 요인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알게 되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한 네. 곤란함을 게임 개발사들이 느꼈을 때 네. 그 대안이 스팀이었던 거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거는 그 트위치 같은 게 트위치요? 예, 아. 대두되면서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멀티플레이 온라인은 맞지가 않아요. 싱글 플레이로 플레이하면서 얘기를 하고 리뷰를 하고 예, 그죠. 그게 훨씬 대중화됐거든요. 네. 해외. 그쵸. 특히 해외 유명한 스트리머들 중에 유튜버 구독자가 뭐 억 단위 되시는 분들 꽤 그럼요.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콘솔 PC 게임이 자꾸 이제 찾아지는 거고 그들이 한번 얘기하면은 이 게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스팀으로 가는 거죠. 그럼 김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퍼플은 NC 소프트에서 별도로 뭐 매출이 얼마다, 뭐 실적에 대해서 뭐 가입자가 얼마다, 아니면 서비스를 얼마나 뭐 동시 접속사를 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잡을 거는 아니죠. 아. 일종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네. 그냥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업부라서 여기서 매출이 막 납니다가 아니라 네. 게임 개별로 매출을 다 잡기 개별로. 때문에 이 퍼플은 그냥 어떤 퍼플의 매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예. 그래도 뭐 따로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퍼플 덕분에 뭐 좀 지금까지 다운로드가 많이 그런 얘기는 늘었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예,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사실 유저 입장에서도 뭐 굳이 뭐 리니지 게임하기 위해서 네. 뭐 퍼플을 깔 필요는 없는 거니까. 깔 필요는 있지만 필수 완전히 필수는 필수 조건이라는 아니니까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소니가 신규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퍼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게임 뭐 퍼블리셔들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들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기대가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소니랑 지난해 연말에 MOU 체결하는 거에 대한 일환이고, 예. 그리고 이거 지금은 초창기 모델이 이제 계약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스팀은 이제 제가 올리고 싶은 게임을 등록하는 개념이라 그쵸.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형이 아니에요. 지금 폐쇄형이. 그렇죠. 폐쇄형이죠. 철저하게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는 거고. 지금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라인업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대비일 거고. 네. 예. 그리고 스팀을 뭐 지향하겠지만 이제 글로벌 만약 해외 시장까지 고민한다면은 국내 게임은 힘들죠. 아무래도. 뭐 여러 게임들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하고 거래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지금은 좀 힘들죠. 독립 네. 개발사들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좀 힘든 지금은 상황이죠. 좀, 예. 이게 상황이. 좀 확대되고 유저도 많이 몰리고 네. 이제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이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시스템화 돼야 되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보통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래도 강력한 한방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회사 쪽에서 뭐 좀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은 네. 이제 밸브처럼 네. NC 소프트에
어떤 킬러 타이틀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거죠. 그래 뭐가 확실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럼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언 2나 네.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혹시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내년은 아니라고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미정인데. 내년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최소 내년은 아니다. 네, 뭐 모릅니다. 그 게임 개발이란 게. 그쵸. 그 희망 고문하는 경우는 워낙 많고 폭삭 망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게임이 헬게이트 런던이었던가요? 그거 뭐 그 뭐 기대 엄청 했다가 나오자마자 폭삭 그랬던 게임도 있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NC 소프트가 계속해서 뭐 사업 체질 변화 이런 것도 좀 꾀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기자님 보실 때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 김택진 대표님이나 네. 박병무 대표님이나 생각하시는 바를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택진 대표님은 사실 개발에 가까운 분이고 그렇죠. 네. 시작 자체가 그렇게 하셨어요. NC소프트 개발이 본질인 회사고 네. 박병무 대표님은 운영. 경영, 예. 재무 이런 전략 그러다 보니까 퍼플이 존재하는 걸 방치하지 말고 강화를 좀 해보자고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사이드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렇죠. 경영이나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전략 차원에서 네, 전사 사업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는 좀 예,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영한다는 게 뭐 스팀이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 NC의 퍼플에 네. 이걸 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유입이죠, 유입. 네. 네. 굳이 네. 그냥 스팀에도 되는 걸. 스팀이 올리면 글로벌인데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다. 네. 그래도 좀 뭐 보통 이럴 때는 유인책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독립 맞습니다. 퍼블리셔가 혜택을 많이 많이 좀 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개런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NC 소프트 정도의 자원을 가진 기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네. 말씀하신 방향으로 뭐 개런티, 혜택,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하면 되는데 근데 전사의 역량을 또 딴 데 이렇게 리소스 쓰는 게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NC소프트는 개발사니까 개발에 집중해라. 더 좋은 게임을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NC뿐만 아니라 넥슨 네오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지난 수년 동안 양산형 게임들이 많이 범람을 했고 근데 그 양산형 게임들을 보면 뭐 사실상 게임 요소는 다 동일한데 업체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파민만 좀 강조하는 그런 게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개발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니까 아이돌을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기획사에서 뭐 70에서 100억 든다고 하는데 그럼 게임은 뭐 트리플 A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 한 2천억 정도 잡단 말이에요. 글로벌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 정말 어려운 얘기죠. 자칫하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뭐 블록버스터 뭐 수억 달러 해가지고 그냥 박살나는 경우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큰 회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큰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특히 NC 소프트 정도 되는 네임밸류면 그 정도 해줘야 된다. NC, 넥슨, 뭐 스마일게이트 이런 회사들이 할 역할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내에서 그런 도전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NC는? 남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 성장을 자꾸 추구를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자꾸 지어짜는 과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맨날 실적 물어보고 뭐 영업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상장했으니까 뭐. 근데 게임 시장은 포화가 됐는데 그럼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하니까 자꾸 확률 아이템 나오고 그렇죠. 뭐 자취업 짜는 거죠. 예. 그 압박이 개발자한테 가기 때문에 예. 새로운 창의적인 것보다 이렇게 하면 돈 더 법니다. 이게 먹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콘솔 게임에 매우 취약하잖아요. 네. 뭐 조만간 플레이스테이션의 새 후속 버전이 개선판 버전이 나온다는 이 시점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콘솔 게임 타이틀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블루션 아닙니까? 콘솔 게임을 이제 네오이즈 넥슨이 내긴 냈죠. 네. 내긴 냈는데 획을 그었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스티프트업이 또 한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개발자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네. 사업을 해갖고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너희들은 검은신화 50처럼 만들 수 있냐? 예. 다 하는 얘기가 네. 환경 때문에 못한다. 환경. 그 환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매출 압박. 아빠. 예. 빨리 이거 해라. 실적 더 내라. 돈 되는 거 만들어라. 개발자들이 할 얘기네요. 아니 그 근데 얘기 자체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산업도 뭐 헐리우드 영화 산업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네. 창작자의 그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 좋지만 또 영화 할 때도 투자사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네. 돈이 많이 태운 네. 투자사들이 입김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화는 이제 산으로 가기 맞습니다. 마련인데 예. 그 접점 중간에 어떤 그런 접점이 어디가 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어느 회사에서 해야 되냐. 아. 어떻게 보면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임스 카메론처럼 네. 뭐 믿고 뭐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고 네. 묻지마 투자하고 네. 알아서 만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유명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올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환경을? 거죠. 예. 넷플릭스가 잘 아시겠지만 네. 통과되면 예산과 그 비용을 예, 지원하고 일절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된다.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